그럼 여러분 다시 이제 방금 전 파트에 이어서 명사구 파트 이어서 진도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자, 명사구에 대한 특징을 이제 다 배웠으니까 명사구를 활용하는 것만 이제 딱 정리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명사절 파트로 이제 넘어가서 또 명사절도 배울 게 좀 많아요. 그거 이제 좀 다음 파트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는 명사구의 좀 특징들을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명사구에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이제 덩어리에 대한 개념은 별로 안 어려운데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어렵진 않는데 내 것으로 체화하기가 좀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수일치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수일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법적인 걸 위해서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뭐랑 뭐의 수를 맞춰주는? 주어랑 동사의 수를 맞춰주는. 주어가 단수명사면 단수동사, 또는 셀 수 없는 거여도 단수동사. 그 다음에 앞에가 복수명사면 복수동사.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근데 이게 문법을 위해서만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해석할 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보려면 뭐랑 뭐를 딱 잡아야 돼요. 주어랑 동사를 딱 잡아야 되죠. 근데 그거에 내가 맞게 잡았는지를 수일치가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고 보셔야 내가 문장도 제대로 잡아가면서 읽고 있는지 실수했을 때도 좀 바로 잡으실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일치라고 하는 개념이 꼭 우리한테 막 엄청 까다롭고 어려운 개념 이게 아니라 해석을 도와주는 개념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Gary, 그 다음에 who is working at this school. 자, 여기서 보면 누가 이 명사구의 주인이에요? WH는 수식어구니까. 그렇죠. 이 Gary라고 하는 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니까 is예요, are예요. is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근데 생각할 때 앞에 수식어구가 아니라 누구를 중점으로 그 명사의 주인을 기점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구조. 자, 그러면 밑에 사실 이 첫 번째 문장 같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좀 덜 헷갈리는데 어떨 때 좀 헷갈리냐면 문법 문제에서도 사실 많이 나오는 거. The number of, a number of. 여러분 둘 중에 a number of는 우리 수량어 때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죠. 무슨 뜻이죠? 많은 이라는 뜻이죠. 셀 수 있는 거에 쓸 수 있는 수량어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a number of는 일단 많은이라서 당연히 많은 명사면 최소 몇 개 이상이에요? 최소 2개 이상이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뒤에 항상 이렇게 복수 명사가 오고 뒤에는 뭐가 와요? 복수 동사가 오죠. 근데 the number of 같은 경우에는 of whichs가 뭐고 수식어구고 이 명사 구의 주인은 누구예요? number예요. 그러면 숫자라는 이 개념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러니까 그때는 동사를 단수 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the number of는 동사가 뭐고? 단수 동사고 a number of는 동사가 복수 동사로 써야 한다. 뭐 이렇게 조금 문법적인 거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파트에서 종종 이제 문제로 자주 나오는 파트 부분 표시요. 여기 보면 10%예요. 10%. 얘는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죠. 그럼 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뒤에 거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of water. 물의 10%라고 하면 원래 물을 셀 수가 없으니까 그거의 10%도 당연히 셀 수가 없어서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그쵸? 근데 만약에 10% of doctors. 셀 수 있는 복수 명사가 오면 애초에 셀 수 있었으니까 그거의 10%도 셀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동사? 복수 동사. 이렇게 쓰는 거 정도. 그래서 수일치 개념은 나중에 이제 문법 문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해석을 할 때 내가 주어랑 동사의 관계를 맞게 잡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우리 명사 구 배웠잖아요. 명사 구의 주인은 누구다? 명사다. 그래서 수식어구 잘 묶어서 명사를 잘 판단하셔야 동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조도 잡고 뭐 문제도 잘 풀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다기보다 문제로 조금 또 나올 수 있는 파트. 얘네들 다 어디서 봤죠? 수량어 파트에서 우리 막 본 애들이 막 이제 섞여 있죠. 자, most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명사 수식하면 명사가 셀 수 있으면 무슨 명사?
대부분이니까 일단 최소 2개 이상이네요. 단수명사, 복수명사? 복수명사. 그럼 얘는 복수명사니까 쓰면 뒤에 뭐 와요? 동사는? 복수? 동사가 오겠죠. 근데 most는 어디에도 쓸 수 있었어요? 셀 수 없는 거에도 쓸 수 있는 수량어였죠. 그러면 그때는 명사가 단수 취급한 명사겠네요. 그쵸? 그럼 그때 동사는요? 단수 동사가 오겠죠. 그러니까 사실 some any도 똑같죠. 그러니까 most, some, any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수일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very, each, either, neither는 어떤 특성이 있었죠? 얘네들은 각각 세는 개념. 따라서 뒤에 단수명사, 복수명사? 단수명사가 온다라고 그랬고 그럼 당연히 동사도 단수동사가 오게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each는요. 얘 대명사로도 쓰거든요. 대명사로 쓴다는 게 무슨 얘기냐? each, of, 명사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뭐에 각각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이렇게 썼을 때는 각각이 세는 거죠. 그러면 of 명사는 세기 전 상태예요. 그럼 세기 전 상태면 복수로 써야 돼요? 단수로 써야 돼요? 복수로 써야 돼요. 세기 전이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여기에 막 학생들 5명 있는데 제가 학생 5명들의 각각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세기 전은 복수, 센 이유가 단수예요. 그러면 여기는 세기 전이에요. 무슨 명사? 복수 명사가 오고 걔의 각각은 이미 셌죠. 그럼 이때 동사는요? 단수 동사. 이렇게 맞춰주는 개념. 근데 보통 막 이거를 외우는데 그냥 조금 개념 생각하면 쉬워요. every, each, either, neither는 각각 이렇게 세는 애들이라서 원래 그냥 쓸 때는 단수명사, 단수동사 이렇게 오는데 each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명사로도 쓰여서 each of 명사 이렇게 오면 얘는 세기 전 상태라 복수명사여야 되고 그 다음에 걔고 세고 난 다음은 단수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너는 그 부정대명사 이제 또는 그 수식어구 한정사 파트에서 이제 나오는 애들인데 이 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정대명사 파트에서 보통 뒤에 of 명사 이렇게 많이 와요. one of 명사, none of 명사 이런 식으로. 그러면 one of 명사, none of 명사 이렇게 오면 얘네들은 뭐뭐 중에 어쨌든 하나죠. 그럼 뒤에는 당연히 복수, 단수. 복수. 하지만 동사는 단수. 그쵸? 잘 하셨어요. 그런 거 규칙이에요. 근데 뭔가 너무 외우는 느낌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고 까먹어도 조금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규칙 끝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구와 절을 배우실 때마다 확장 파트가 끝에 있을 거예요. 확장이라는 게 뭐죠? 넓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문장 원리 배운다고요? 사실 주 목적은 해석을 잘하려고. 근데 짧은 문장은 우리 힘들게 해요? 별로 안 힘들게 해요? 별로 안 힘들어요. 무슨 문장이 힘들어요? 길게 확장된 문장이 힘들어요. 그러면 항상 모든 파트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확장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모더니즘 끝나고 워크북도 연습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반기에도 사실 문장 해석 실력은 계속 연습을 해줘야 유지가 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반기처럼 하루에 막 3-4시간씩 해석 연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반기에 막 논리독해 공부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근데 감을 유지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줘도 유지가 돼요. 그럼 이 많은 워크북 챕터에서 어딜 해야 되냐? 확장 파트를 하셔야 돼요. 결국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배운 게 다 뭐 때문이다? 확장을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파트는 내 확장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확장 개념을 배우면 가로 확장이 있고 뒤에 넘기면 세로 확장도 있고 가로 세로 확장도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직관적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게 나아요. 자, 가로라고 하는 건 일단 이렇게 쭉 길게 가는 게 가로죠.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해석을 할 건데 러시아 인형 알까기 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거든요. 수식어구가 뒤에 계속 꼴랑지에 이렇게 따라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one, 얘 명사죠. 얘 뒤에 수식어구 붙은 거죠. 하나인데 어떤 하나? 뭐 중에 하나? Of the most watched movies. 덩어리로 가장 많이 본 영화들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근데 그 영화가 어디서 상영된 거예요? In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얘도 얘를 수식했는데 이번에 얘는 영화를 수식하자. 근데 미국은 미국인데 어느 시대의 미국? In the 90s. 90년대의 미국.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되는 게 가로 확장인 거예요. 자꾸 뒤에 붙는 애들이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통 이 가로 확장을 어려워하냐? 사실 가로 확장은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로 확장은 그러면 알아보는 건 덜 어려운데 뭐가 좀 더 어렵냐? 이제 가서 까먹어요. 이제 뒤에 동사 나오면. 그러니까 해석이 너무 뒤에가 길어지면 갑자기 동사 나왔을 때 막 어버버 한단 말이에요. 너무 길어지면 그때 뭐 하시면 되냐면 나중에 여기 동사 나오면 저 원 있죠. 제가 이 명사구 주인이죠. 제 한번 끝에서 불러주시면 돼요. 이런 하나는 이렇게. 근데 대명사라 조금 덜 와닿으면 그런 영화는 이렇게. 이렇게 명사 주인 한번 불러주고 동사 넘어가면 우리나라 말은 항상 맺은 말들이 수식받는 말이어야 돼가지고 그럼 훨씬 잘 넘어가지거든요. 그거 나중에 제가 또 문장 길게 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밑에 거 또 해볼까요? A long line. 긴 줄. 근데 뭐의 긴 줄? Of children. 아이들이 쫙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뭐 하면서? Waiting for snacks. 과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In the cafeteria. 그쵸? 근데 그 카페테리아가 어디에 있어요? Of a local school. 그 사립학교, 뭐 이런 지방에 있는 그런 학교에 있는 그런 데서. 그럼 여기도 계속 수식어구가 어떻게 붙어요? 긴 줄, 아이들의 과자를 기다리는 카페테리아에서 여기 있는 학교에 있는. 이렇게 쭉 수식어구가 붙는 거. 그러고 나서 동사 만나기 전에 누구 한번 불러주면 좋다고요? 그런 긴 줄은 이렇게. 그 긴 줄은 하고 동사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문장이 더 나오면. 자, 그 다음 밑에 볼까요? The bravery. 용기죠. Which comes from the sincere acknowledgement. 어디서부터 온? 진정한 어떤 인정. 뭔가 승인 받아들이는 거. 인정으로부터 온 용기예요. 뭘 받아들인 걸까요? acknowledgement를 또 수식해주고 있죠. 자, 용기는 용기. 근데 인정으로부터 온 어떤 인정? That you were a person of good morals. 당신이 좋은 어떤 건강한 도덕, 어떤 인성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정. 거기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나 도덕적으로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뭐가 생긴대요? 뭔가 용기가 생기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문장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명사를 수식하고 그 수식어구 안에 있는 명사를 다시 수식하면서 문장이 어때요? 길어지고 있죠. 이제 명사구 하나 끝났는데.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뒤에 동사 나오면 누구 한번 불러주고 넘어가자. 그런 용기는 이렇게. 그런 용기는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마지막 문장이. which 무슨 절? 관계사절. 이 that은 무슨 절이었을까요? 앞에가 acknowledgement, 인정이에요. 동격절이었겠죠. 왜요? 인정이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인정 중에 범위를 지금 좁혀야 되는 게 아니고 인정이 어떤 인정인지 설명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사실 that은 동격절이고 뒤에는 아무 구멍도 뚫려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얘가 가로 확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로 확장은 뭘까요? 가로 확장은 앞에 명사의 꼬리를 이렇게 무는 건데 세로는 말 그대로 이렇게가 세로잖아요. 그렇죠? 자, 뭐냐면 하나의 명사의 수식어구가 여러 개 달라붙는 거예요. 알까기 하지 않고 뒤에 수식어구도 제일 앞에 거, 그 뒤에 수식어구도 저기 앞에 거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볼게요. 자, the sound, 소리예요. 어떤 소리? Of a crying baby? 울고 있는 아이의 소리. 자, 근데 제가 which를 이제 붙일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뭐부터 틀려요? who도 아니에요. 그쵸? which가 who도 아니니까 바로 앞에 붙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 수식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러면 which is harsh to the ear 이라고 하면 해석하면 무슨 뜻이죠? 귀에 거슬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귀에 거슬리는 건 악이에요, 소리예요? 소리죠. 그러니까 얘도 소리를 수식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얘도 얘를 수식하고 얘도 얘를 수식하는 이런 게 세로 확장. 하나에 여러 개가 붙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 그럼 여러분 밑에 문장 해볼까요? The part, 부분, 일부분, 뭐의 일부분? Of the wall, 벽에. 근데 어떤 벽? Which need repair.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기에 붙일지, 여기에 붙일지를 생각하실 때 수리가 필요한 건 벽 전체인가요? 벽의 일부인가요? 일부죠. 그러니까 사실 얘도 예수식해야 돼요. 요거 아니고. 정리될까요? 요렇게 항상 주인이 누군지 생각하시면서. 자, 근데 영어 문장은 이렇게 예쁘게 가로 확장일 때만, 막 세로 확장일 때만 이렇게 나올까요? 섞여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가로 세로 확장이에요.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 구간? 판단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 연습을 해봅시다. 자, a method. 방법. 어떤 방법? 자, 여러분 그럼 저랑 직역 연습, 손해석 연습도 해볼게요. 방법인데 뒤에 동사가 일단 안 보여요. 내가 이렇게 딱 글자를 봤는데 뒤가 막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수식어구가 앞에 붙는다는 소리네요. 우리나라 어순으로는. 그럼 수식어구 자리 비워두고 제가 여기다 뭐 쓸까요? 방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수식어구 자리 비워두고 어떤 방법? Of identifying small insects. 어떤 방법? 작은 곤충들을 식별하는 또는 구별하는 방법. 그러면 작은 곤충들을 구별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디절이죠. 이디절은 앞에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본동사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컴마가 붙었으니까 본동사는 아닐 것이고 그리고 사실 능수동 관계 따졌을 때 앞에 애가 뭔가를 사용하는 주체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본동사 아니고 수식어구인 거예요. 근데 누구를 수식하냐? 곤충을 수식하냐? 방법을 수식하냐예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used니까. 사용되는 곤충이에요.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사용되는 방법이 자연스러운 거죠. 얘 누구 수식? method 수식 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used for the inspection of the insects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곤충들의 조사,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곤충의 조사를 위해 조사? 전사람 좀 그렇네.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근데 여러분 그 곤충 중에 어떤 곤충? 어디 사는? of marine life는 다시 여기 인섹트를 수식 중이죠. 그래서 해양 그 생명체, 그러니까 그 바다에 사는 그 곤충들을 얘기하는 거죠. marine life. 그래서 바다의 삶을 사는 그러니까 해양 곤충들의 그런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작은 곤충들을 구별하는 방법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될 수 있다? 영어 문장은 이렇게 수식어구가 앞에 걸 수식할 수도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막 또 뒤에 명사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면서 읽어야 된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해볼까요, 여러분? The current, 흐름, and tide, 파도,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the current and tide, 뭔가 이미지가 상상되죠. 뭔가 막 이렇게 파도 이런 것들인데 해류가 있고, 그렇죠? 근데 in the voyage of life, 여정, 여행인데 어디에? 인생이라는 여정, 또 비유하는 거네요. 아까 그 brotherhood처럼, 그렇죠?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만나는 그런 막 이런 해류랑 파도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사실 좋은 의미, 안 좋은 의미? 별로 안 좋은 의미죠. 막 고난과 역경 이런 거 아마 비유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인생이라는 그런 항해에서 근데 which 누구 수식할까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일단 얘는 앞에 거 수식인데요. With the experienced sailor generally either takes advantage of or concur. 뒤에 명사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which가 돌아갈 자리인 것이고 which는 니은으로 해석할 뿐이지 해석하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그냥 뒤에 뭐만 잘하시면 된다. The experienced sailor generally either takes advantage of or concur. 여기만 의미를 파악 잘하시면 돼요. 누가 뭐 한다? 경험 많은 그런 선원.
항해하는 사람. 그래서 경험 많은, 즉 숙달된 그런 사람은 generally either takes advantage of 뭐 할 수도 있고 take advantage of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건 색깔 뭐예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or conquer 극복할 수도 있대요. 그럼 아무리 힘든 일, 마이너스한 일이 있어도 뭐 할 수 있고 어쨌든 극복할 수 있고. 둘 다 좋은 의미죠. 어쨌든 그런 이에요.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이라는 거는 누구를 수식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항해일까요? 그 중에 저 current and tide 역경일까요? 역경이죠. 극복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바로 앞에 얘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얘를 수식하는 중이에요. Which the experienced sailor generally either takes advantage of or conquer. 숙련된 선원이라면 아주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거를 잘 이제 거기서 뭔가 이점을 취하거나 극복해낼 만한 그런 해류와 파도, 고난과 역경,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뒤에 돌아갈 명사가 life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지? currents and tide 해야지. 자, 요런 걸 빨리빨리 잘 하시려면 뭐가 돼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게 처리되는 속도나 뭐 정확도나 속도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각자 다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느린 게 문제가 아니라 느린 건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느린 건 뭐 하면 해결돼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 해결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인생에서 영어 문장을 이렇게 제대로 해석해 본 적이 많이 없으면 느릴 것이고 많이 있으면 좀 더 빠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연습하면 다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왜 이렇게 잘 안 돼? 막 이해가 잘 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면 뭐 하시면 돼요? 복습 열심히 해석 연습 더 많이. 본인이 더 욕심내서 욕심만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은 한 만큼 오르니까. 진짜 정직하게 한 만큼 올라요. 세상에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없거든요. 내가 딱 한 만큼 이렇게 딱 뭔가 성과가 나오는 근데 해석은 성과가 나와요. 자, 봅시다. 마지막. 그래서 이 명사구 파트를 잘 하시려면 앞에 명사구 개념들이 정리도 잘 되고 훈련도 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장이 하이라이트예요. 앞에가 다 잘 돼 있어야 지금 잘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봅시다. characteristic. 무슨 뜻이죠? 특징. 어떤 특징? 여러분 ED. 특징이 발견하는 거, 발견되는 거. 발견되는 거니까 본동사 수식어구. 수식어구 잘하셨어요. 이렇게 이것만 해도 여러분 벌써 장족의 발전이 이 T를 보고 내가 이제 바로 수식어구다 라고 알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발전입니다. 자, a characteristic found 하면 이제 우리는 수식어구인 거 알아서 뭐 열어요? 괄호를 열어요. 자, 그러면 found today 여러분 발견, 오늘날 발견되는인데 저 안 닫을 거예요. 좀만 더 뒤로 넓힐래요. 왜요? 의미적으로. 발견된 다음 뭐가 궁금하죠? 어디에서 발견되는 건지 뒤에 in 나왔잖아요. 저 조금 더 멀리 가려고요. 그러면 only in 어디서 발견되는? mammals, 포유류에서만 발견되는 이렇게 덩어리 키워가는 연습하세요. 의미 생각하시면서. 느려도 괜찮아요. 지금은 정확도만 신경 쓰세요. 여러분 절대 정확도랑 속도랑 같이 못 가요. 정확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천천히 정확하게 구분하는 연습부터 하셔야 되고 정확도가 이제 나 다 된다. 그럴 때 속도 내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린 아직 정확도 공부 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자꾸 생각하면서 발견되는 in이니까 뒤까지 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in mammals까지 포유류에서만 발견되는 특징. 자, 근데 여러분 such as bears. 곰은 포유류인가요? 특징인가요? 포유류죠. 그러니까 such as bears는 mammals 수식죠. 예를 들면 곰과 같은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뒤에 대신에요. 여러분 뒤에 that have a high metabolic rate. 높은 신진대사율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곰을 설명하는 걸까요? 포유류를 설명하는 걸까요? 컴마를 썼죠. 컴마 역할은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 필자가 힌트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아니다? 앞에 bear 수식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컴마 뒤에 then 못 쓴다는 거는 그 계속적 용법 있죠. 우리 비제한이라고 배운 거. 걔가 뭐 기존 문법에선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애인데 어쨌든 그 콤마 뒤에 that 안 된다.
이런 거는 그 비제한적 용법일 때 WH를 삭제를 못해서 그 that을 못 남긴다 이건데 이건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건 컴마예요. 그러니까 이 컴마는 that 거가 아니고 누구 거예요? 앞에 서치에서 쪽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네 컴마는 이렇게 세트로 그냥 앞에 얘를 수식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컴마는 이 that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다시 그래서 문법적으로 맞는 거고 요거를 판단하실 때 앞에 누가 있으니까 컴마가 있으니까 바로 앞에 거 아니에요. 그쵸? 바로 앞에 거 아니고 누구? 매물 수식이에요. 요렇게 정리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해석 연습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많을수록 내가 이런 문장 연습을 제대로 안 해서 그동안 해석 실력이 안 늘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막 제대로 했는데 안 옳은 게 아니고 제대로 안 해서 안 옳은 건 괜찮잖아요. 이제 제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에 좀 제대로 된 원리를 알고 뭐 하면서 생각하시면서 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고 무슨 감각 잘 기르자? 덩어리. 이 어순 감각을 잘 기르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잘 하시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체 이 개념지도 한번 또 정리를 하고 그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죠? 뭘 배웠죠? 명사 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명사 구라고 하는 거는 누가 주인이 되는? 명사가 주인이 되는 덩어리였어요. 그럼 명사를 중심으로 앞뒤로 수식어구 붙었네요.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거? 한정사. 또 전치 수식어. 한정사 종류 4가지. 관사, 지시사, 소유격, 수량어. 자, 전치 수식어 종류 4가지. 명사, 형용사, ing, ed까지. 그 다음에 명사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거? 대명사. 대명사 종류 3가지.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 그쵸? 자, 그 다음 명사 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 거 크게 2가지. 후치 수식어, 동격절. 자, 후치 수식어 종류 크게 2가지. 지읒. 초성 퀴즈 같네, 그죠? 전치사구. 그쵸? 그 다음에, 그쵸? 문장, 절이죠. 자, 절의 종류 크게 2가지. 관계, 대명사절, 그 다음에 관계, 부사절. 자, 다시 관계 대명사절의 변형 형태. 사실 관계 대명사절의 형태로만 따지면 얘는 WH 남길 수도 있고 누구 남길 수도 있고 that 남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남기고 생략이면은 바로 명사 뒤에 명사 동사 나오는 형태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절을 이제 막 축약 이렇게 줄인 거, 압축한 거. 그럼 첫 번째 which is 삭제하고 누구 남아요? which is 삭제. 형용사구. 오늘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죠. 그쵸? 그래서 which is 삭제하고 형용사구 남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압축하는 거. to로 압축할 수 있었고요. 이때 문장에 뭐 뚫려 있어요? 얘는 gap, 돌아갈 자리 뚫려 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투절 말고 뭐로도 압축 가능해요? 방향성 없을 때에는 ing절로 압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때도 얘는 돌아갈 자리 갭이 있는데 항상 누구 자리? 주어 자리만 비어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동태일 때는 ing절 말고 누구로? ed절로 표시가 되고요. 그쵸? 그래서 얘도 갭 뚫려 있지만 그게 항상 누구 자리? 주어 자리. 이렇게 정리된 거고 자, 오늘 거 복습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후치 수식어 정리했고요. 그 다음 오늘 배운 동격절에서 자, 동격절 다시 종류 크게 4가지로 나눌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2가지니까 평서문일 때 누구 붙이죠? 평서문일 때 그쵸, 더 큰 문장 대절. 그 다음에 의문문일 때 WH, 이때 5분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절 압축하면 투절 또는 그냥 ing 아니고 of ing절. 정리될까요? 요렇게 해서 동격절까지 공부를 쫙 했습니다.
얘네들은 문장에 갭 뚫려 있어요? 안 뚫려 있어요? 안 뚫려 있고. 자, 이런 개념들을 정리한 이유는 무엇 때문? 덩어리를 잘 잡으려고. 그 덩어리 왜 잘 잡으려고 해요? 확장 파트 하려고. 그래서 앞에 확장 파트가 뭐였어요? 덩어리를 제대로 묶을 줄 알아야 판단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잘 해석한 문장들도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막 method of identifying small insects used for the inspection of the insect 이렇게 끊잖아요. 한국말도 해석 안 돼요. 이렇게 자꾸 끊어버릇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끊어읽기를 하면 영어라서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한국어 진짜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그 의미가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거든요. 한국어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제 말을 들을 때도 제가 이렇게나 말을 길게 하는데 다 잘 알아들으시냐면 덩어리로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의미 단위는 덩어리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바로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이렇게 덩어리로 보는 연습을 안 하시면 절대 바로바로 의미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뭐를 묶는 연습? 덩어리를 잘 묶는 연습을 하시고, 근데 그거는 많이 해야 늘어요. 그러니까 이론도 일단 지금 만약에 내가 조금 베이스가 부족해서 다 가져가기 어렵다 하면 일단 뭐 중심으로? 해석 중심으로. 그러니까 덩어리 묶을 줄 알면 되고 해석할 줄 알면 돼. 그게 먼저지 문법 문제 푸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걔는 오히려 정말 나중에 해도 돼요. 문법 문제 진짜 나중에 해도 되고 원리 잘 알고 해석 잘 알면 그때 가서 막 한 달만 해도 할 수 있어요. 문법 문제는 별일 아니니까. 근데 해석은 한 달 만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3월이잖아요. 지금 잘 잡고 그 다음에 사실 공부 시작할 때 저는 무조건 항상 해석부터 잡게 하거든요. 무조건 한 달 정도 해석 원리를 잡아야 그 뒤에 쌓아가는 모든 독해 지문들이 제대로 착착 이렇게 잘 쌓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무슨 감각 기르자고요? 덩어리 감각 기르자고요. 그쵸? 최대한 이런 식으로 끊지 마시고 의미 생각하면서 묻고 이제 순서 바로 손해석 쓰고 하면서 어순 감각 익히고 꼭 연습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숙제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항상 언제든 질문 주시고 초반에는 당연히 질문이 많아야 되고 많아야 좋아요. 왜냐하면 이해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귀찮게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그러셔도 되니까 수업 바로 배운 날 끝나고 항상 뭐 하라고요? 바로 당일 복습 제가 플랜표에도 다 넣어드렸죠. 그래서 당일 복습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오프라인이니까 남아서 바로 복습하고 가시면 제일 좋고 저 여기 있으니까 계속 이제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질문 이런 거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시면 되니까 그쵸? 아무튼 본인이 이해되는 거 없지 않게 해석 연습도 스스로 뭔가 잘 한다는 이런 잘 연습할 수 있게 아무튼 연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꼭 오늘 배운 내용 당일 백지복습 잘 정리하셔가지고 문장 연습까지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